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제 정당방위의 기준은 판사의 재량, 즉 그러니까 판결이 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본 법안이 지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뭘 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는 행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 매우 저도 이게 보고 본 위원장이 보고도 이게 뭐가 정당 방위인지 딱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다 판단하고 정당 방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상당한 이유라는 단어를 들어서 가장 광범한 범위의 단어를 사용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러한 상당한 이유의 단어의 해석 기준을 판결에 따르면 가장 협소한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특정한 기준, 신설 조항을 따라서 그 기준을 조금 더 올려놓는다면 상당한 이유의 해석 기준 자체가 올라가서 저희가 본 어떤 그런 피해자들이 그런 자신을 방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얼만큼 조금은 더 넓은 범위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안을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재일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본 위원장이 말한 것은 지금 법안이 중의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이게 법안이라고 말하시는 것은 본 위원장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재질의로 질문드리고 싶은 바는, 다른 예시를 들어본데 그 빨래판 사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이제 경황이 없잖아요. 강도가 자기를 목숨을 해칠지도 모르고 나의 목숨이 어느 순간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은 반사적으로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짚고 공격하게 돼 있는 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래 건조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둑 내사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 판례를 보시면 이제는 가해자가 된 그 집에 주거하고 있던 전에 피해자였던 그 빨래판으로 도둑을 내려친 그 분이 자신이 그 도둑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빨래 건조대로 계속 내려쳤음에 그거에 따른 판결이 형벌이 내려진 거고, 그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을 만큼 질의응답에 계속하기 앞서 의장단에서 경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사를 하신 후이고 해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 졸고 계신 의원님들 다소 목격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좀 다독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관해 질의하실 의원님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두 번째 검정색 자켓 입으신 남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사례에 대한 그런 예를 드셨는데요. 그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그 본인의 소속 위원회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관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민준 의원입니다. 앞서 말하신 그 예처럼 그 사례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례는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그 사례 자체는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이나 그 도덕성 문제가 또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다룰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논란이 터질 수 있지만 공릉동 살인 사건을 아십니까? 공릉동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에 의해 살인을 하였지만 그게 2년 후에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이유에 따른 판사의 판결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에 대한 부분은 판사가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질해도 되겠습니까? 허가합니다.
근데 그 판사 판결 자체를 할 때 이 판사의 그 당시 판사의 생각에 따라 이게 다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기준을 넓히고자 하기 위해 이 법안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권을 침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응답자들께서는 3인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원님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첫 번째 안승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은 통합위원회 서기 김유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서 판사에 따라서 상당한 이유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계속 앞선 답변에서 그것은 판사의 주관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제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순이 생긴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본위원회가 상당한 이유를 이렇게 1, 2, 3, 4로 규정한 이유가 기존의 판결에서 판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관행적으로 그 상당한 이유라는 걸 좁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상당한 이유의 폭을 더 넓히려고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허가합니다. 네, 그러면 신고문 대조표를 살펴보시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없이는 정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행인데 개정을 살펴보면 그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세 줄로 나뉘어 있을 뿐 내용은 전혀 변동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단지 세 줄로 나눈다고 해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당한 이유의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주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행 법에 있는 내용을 개정된 법안에 세 줄로 나뉘었을 뿐이지 추가되거나 변동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명시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릴 것입니다.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게 정말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 2, 3, 4는 무조건 정당 방위라고 생각을 해서 1, 2, 3, 4라고 기록을 한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판사의 판결에 맡기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원님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권익위원회 네 번째 줄에 남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청소년권익위원회 최민준 의원이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제한 이후에 정당방위와 가인방어 중 어느 쪽에 속하는 행동인지 그 경계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제안하셨다고 하셨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다 행위를 그냥 방위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기만 하고 정확히 그 방위와 정당방위를 나누는 그 경계를 제시하지 않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정당 방위를 제시하는 기준을 명확히 개정안에서 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질문 맞으십니까? 네. 저희 그래서 개정안 살펴보시면 형법 21조의 2를 신설함이라는 부분 의원님께서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네.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정당 방위를 더욱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정당 방위와 과잉 방어에 대한
행위적 구별성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 신설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결하기 전에 의장단에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효 투표수가 많이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타종을 저희가 2차례 드린다고 본 의장단에서 타종을 2차례 드리기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타종을 첫 번째 쳤을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 타종이 울릴 때까지가 투표 시간이니 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치법제위원회에 정당 방위에 관한 헌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찬성, 2번은 반대이며 기권은 없습니다. 문자 투표 시작합니다. 투표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제자보원 104인 중 찬성 36인, 반대 61인, 무효 7인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단 재량으로 회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선언합니다. 회의는 15분 동안 진행되며 2시 40분부터 회의가 진행됩니다. 네, 마이크 들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마이크 앞에 주시고 본인 이게 두 번째 마이크를 전달하시는 목사님들은 뒤쪽에 있는 카메라 쪽으로 모여주시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두 번째로 마이크 전달하는데 목사님들은 카메라 있는 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전사장님들은 무조건 저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